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또 오늘도 그렇고 얼마 전부터 이슈가 됐던 게 자,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죠. 그렇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단타만 치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뭐 네. 단타만 치고 놀으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이제 큰 수익은 내지도 말고 묵혀두지도 말고 좋은 종목 있으면 사지도 마라. 뭐 이런 거와 같은 맞아요. 말이거든요. 이거 정말 좀 네. 자금 조달을 좀 유연하게 만들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정말 이게 사실은 좀 심플하고 그냥 단순하게 네.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걸까요? 저는 정말 몰라가지고 얘기하는 심플하고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이제 시장이 우리가 자유경제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장이 알아서 조성하게끔 놔두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다양한 문제점을 정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을 시켜주는 역할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렇죠.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네. 지금 개선이 아니라 관여를 하고 시장 경제를 아예 주물럭 그러니까 쥐락펴락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유경제 시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네.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정도면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부라는 곳이.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이제 이 돈을 마련한 거는 이미 세금 다 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거기서 이중 삼중 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거래세를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거래세를 인하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그 뭐 이제 생색을 내는데 양도소득세가 지금 이렇게 되면 거래세가 없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그 지금 그건 생색 낼 게 아닌 거고요. 맞아요. 예. 자, 지금 방금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돈은 어디서 흘러나왔나요? 이미 우리의 돈은. 우리 돈은 이미 세금을 다 그렇죠. 내 돈이죠. 우리는 이미 그 돈을 이제 우리가 근로소득 그렇죠. 활동을 할 때 세금을 이미 지불한 상황에서 돈을 이러니까 받았다는 미국 거죠. 주식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우리가 힘들게 피땀 흘려서 번 돈, 한마디로 그렇죠. 세금 낼 거 다 내고 네네. 번 돈을 그 이제 남은 우리가 돈으로 하는 건데. 재테크를 맞아요.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상호간에 그러니까 인정이 될 만한 사실 그 정도의 세금이어야 되거든요. 상호간에 인정이 될 만한.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간에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가능할 수가 없죠. 없어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진짜 사실 정말 마음이 쓰려요. 예, 되게 이 서민들의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의 또 희망 아닙니까? 맞아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요. 일정량의 그 확정 금액이라는 게 필요해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요. 그렇잖아요. 이게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정량의 우리 확정 금액이 필요하고 돈이 없을 때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걸 우리가 쓰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하면은 대박을 치지만 레버리지를 잘못 활용하면은 또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게 또 부동산 시장이에요. 뭐 어찌 됐건 부동산 시장은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확정금이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식 시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100만 원만 있어도 1000만 원만 있어도 50만 원만 있어도 사실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이라는 거예요. 되게 자유롭게 우리가 재테크를 할 수가 있고 되게 자유롭게 유동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는 바로 우리 서민들의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최고의 재테크 수단마저도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붙인다라는 건요. 이거는 정말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가난하게 살아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좀 통탄을 금치 못할 정책 중에 하나죠. 제가 정말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뭐 가타부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유 경제 시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는 확실하다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홍준 대표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수조차도 체감적으로도 낮았고 현물도 그렇지만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오늘 매도세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올랐잖아요. 어떠한 기업의 펀더멘털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상당폭의 괴리를 축소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 말 같은 경우에는 종목 수가 그러니까 올라갈 종목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기에도 정말 주의해야 되는 시장이고 사실 현금 비중을 정말
해둬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0선을 유동성이 있는데도 2200선을 못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도 그럼 꾸준하게 올해를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하반기거든요. 하반기에서의 우리 시장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실물 네. 경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시장만 시장이요. 시장만 네네. 시장만 딱 두고 그러니까 보자면은 770, 2200 여기를 테스팅을 하다가 결국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올해 2020년 네네. 하반기에는 살짝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럼 왔다가 내려간다는 거죠. 자, 연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연말 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죠? 우리가 이제 각종 우리가 1년 동안의 결과들을 집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표에 앞서서 되게 긍정적인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죠. 그런데 항상 2019년에도 그랬고요. 항상 이제 경기가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런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가 되면은 되게 충격이 동반되는 그런 네.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정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21년 상반기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장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리 같은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깨지면 그러니까 하락하고 악재에 너무 취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그 의미에서 네. IT 쪽이랑은 어떨까요? 자, IT 아니면 음식료 이쪽 있잖아요. 음. 우리가 사실 그나마 안정적이게 할 수 있는 음식료, 농심이라든지 좀 네네네. 일등주, 대장주 쪽 네네네. 그쪽은 좀 그런데 어떻게 이제 보세요? 문제는 이제 네네. 그거죠. 이 식료품 주들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강하진 못해도 덜 떨어지잖아요. 내 계좌를 그나마 좀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타이밍. 음. 그러니까 뭐 어느 지점에서 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식료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방 압력은 조금 덜해질 수 있지만 만약에 고점까지 치고 올라갔다. 그러면은 고점에서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그 고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방 압력이 거의 60% 70%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번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미국 대두 식료품주 올라갔다가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산 사람들은 리스크가 되게 크잖아요. 40%막 로스가 40% 나오고 50%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적정 주가에서 조금씩 네. 분산 투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조금씩 사서 평균 단가를 맞춰가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그런 전략을 갖고 간다 그러면은 식료품주는 뭐 나름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주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는 네네.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우리가 체크를 한다 그러면 식료품주 매력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식료품 드리고 싶어요. 쪽으로는 네.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본다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사실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오른 종목은 올랐습니다. 참 오른 종목은 오르고 안 오르는 종목은 정말 안 오르는 시장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오르는 쪽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한일 무역 분쟁에 관련해서 우려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상당히 지금 이슈를 보이고 있습니다. EUV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래핀 관련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쪽을 사실 몰아가지고 뭉뚱그려서 한 번에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기억하시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EUV 쪽으로 우리가 보자면요. 제가 수십 시간 리서치를 하고 자문을 구해봐도 딱 남는 게 두 종목이더라고요. 근데 이 두 종목은 정부에서 애초에 알려줬더라고요. 제가 헛수고를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일단 ENF 테크놀로지하고 저희가 HFA였나요?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오늘 제가 이 종목으로 가지고 와서 둘 중에 뭐가 나은지 이런 식으로 여쭤봐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너무 딥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오늘 아예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꼭 꼽아 주시길 뭐 바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네.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ENF 테크놀로지가 좀 더 낫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추세적으로 되게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 36,650원대거든요. 네네. 지금 주가는 조금 이제 되게 부담되는 자리이고요.
이렇게 올라가지만 않고 분명히 또 눌림이 오니까 예를 들어서 눌림이 한 3만 원대 밑에까지 좀 눌렸다. 그러면은 3만 원대 밑에부터는 분할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적당한 비중으로 이제 한 1년 정도 내지 한 2년 정도 들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아우보다 오늘 형이 상당히 슬펐던 하루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특징적인 섹터들이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 원격 의료 관련해 가지고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상한가를 갑자기 치는 등 네네. 이쪽의 상승 여력은 얼마까지로 보세요? 제가 이 원격 의료에 네. 대해서는 되게 한 두세 번 정도 우리 톡앤스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뉴딜 정책, 그린 뉴딜 정책이다라고 해서 나왔을 때 원격 의료가 처음에 제외가 됐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원격 의료가 되게 폭락을 했었던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정책들이 발표가 됐을 때 원격 의료는 뉴딜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격 의료만 뚝 엄청, 빠진 적이 빠졌었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원격 의료가 언제부터 그린 뉴딜 섹터였냐? 원격 의료는 애시당초 코로나 섹터였다. 오. 애시당초 코로나 테마인데 왜 갑자기 그린 뉴딜에 제외됐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냐? 빠졌을 때 사야지. 저가 매수 기회로. 그렇죠. 저가면서 기회인 거죠. 이미 애시당초 섹터가 다르잖아요. 네. 섹터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애시당초 그 원격 의료라는 거는 그린 뉴딜 정책 이전부터 뭐 때문에 부각이 됐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랑 같이 방송하실 때 이런 얘기 하셨나요? 제가 사실은 네. 우리 은수 앵커님인지 아니면은 그 대박 식구 수정 앵커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지금 삐지기 일부 네네, 직전이니까 죄송합니다.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네네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됐어요. 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네.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원격 의료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순환매 장에서 차례 네.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원격 의료가 이제 코로나 섹터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고 네. 급등이 나왔었어요. 지금 톡방에서 이제 대박 식구가 맞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이제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격 의료가 지금 다시 쭉 눌렸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며칠 전부터 계속 재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재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진료를 네. 대면 진료보다는 비대면 진료로 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 쭉쭉, 대표님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네네. 감기 걸려서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비대면으로 받으시겠어요? 저는 밥을 먹을 것 같아요. 아니죠. 배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일단 나아야 되니까. 일단 저는 오늘 기분이 좀 상했으니까 네네. 오늘 좀 공격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배가 아픈데 의사 선생님 직접 봐야지 어떻게 비대면으로 가능합니까? 그럼 저는 제가 좀 진찰을 하고 싶어요. 스스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시네요. 네, 비대면 의료 쪽으로는 앞으로 어찌됐든 상승 여력이 네.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우리가 순환매 장세 속에서 차례를 좀 기다리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 이쪽에 관련해서도 우리 이제 호재로 보고 계속적으로 좀 이러한 이 상승을 바라보자라는 이러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자, 우리 50분이라는 시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홍전 대표님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저희 지금 다 같이 소통의 장 그리고 종목 상담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홍전 대표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지금처럼 저희와 같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이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용에 관련해서 기소냐 불기소냐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 이재용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우리가 이러한 오너 이슈로 빠질 그런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었을 때 만약에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고 불기소가 되면 어떻게 될 건지 시나리오 2개로 짜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당황을 하셨죠 오늘? 이상하시네요. 아니요, 네. 그 만약에 불기소가 되면 참고로 네. 삼성물산에게는 굉장히 호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용에 관련해서 이제 기소가 된다. 왜냐하면 8월에 이
그 우리가 이제 거기 패드 있죠. 네. 삼성에 관련해서 갤럭시 패드, 갤럭시 핸드폰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요. 네. 그러면 성장에 하는 탄력에 대해서 좀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기소가 된다면 그러한 우려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이제 기소가 되더라도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하방 압력은 크지 않아요. 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일 뿐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이재용으로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명심해 주시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로서 바라봐야지 삼성전자를 이재용으로서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악재에 너무 어. 민감하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라는 거는 우리나라와 연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매수세와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압박도 있죠. 반도체 업황 자체도 안 좋고 오늘 이슈까지 왔고 심의위원회에서 기소까지 당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안 떨어지고 백이겠냐 이거죠, 제 말은. 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방이 있겠지만 하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떨어져도? 삼성전자라는 이 회사는요, 우리나라 이제 뭐 시장 전체에 좀 리더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이때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되게 매력 있는 주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때다 싶어서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매수 심리가 높아지겠죠. 네네. 그럼 매수 심리가 높아서 많이 사면 주가가 오를라요, 아니면 내려가요? 아무래도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아니, 매수 심리가 높아져가지고 매수 심리가 높아지면 높아져가지고 올라가죠. 오타 네. 계속 네네. 이제 높아지잖아요. 쭉쭉쭉, 네. 그죠? 그럼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그렇죠. 네.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간다는 거. 그게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를 상당히 크게 보시네요. 아니요. 크게 보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수준에서 계속 놀 수밖에 없는 어. 주식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알겠습니다.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삼성전자는 부처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있는 듯 없는 듯 떨어지면 그런가 보다, 올라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무슨 뭐 한 달 혹은 1년 혹은 2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혹은 단중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뭐 이익을 보고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스스로 관찰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사시는 주식이 아닙니다. 되게 오래 뭐 5년, 10년 보고 사셔야 되는 주식인 거지. 지금 뭐 당장 어떠한 액션을 바라고 사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럴 거면은 삼성전자 연간 테마, 예를 들어서 폴더블이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폴더블을 만들지만 삼성전자보다 더 급등락이 높은, 그리고 변동성이 좀 더 크고 좀 더 상승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폴더블폰 관련주를 사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주식 투자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빠른 액션이 좋고 나는 뭔가 빨리빨리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이제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주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혹은 뭐 폴더블폰 혹은 뭐 갤럭시, 지금 뭐 또 새로운 신규 갤럭시 뭐 이런 부품주들, 이런 것들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나는 그냥 계속 주식장 들여다보는 것도 싫고 우지컨히 사놓고 그냥 나는 한 5년 이상 3년 이상 들고 갈 거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투자 성향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 사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결론은 이제 정중동의 자세로 사실 네. 제3의 입장에서 현재의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 뭐 부처의 마음으로 그렇죠. 좀 지금 네. 상황에서는 좀 이러한 판단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